교재 293쪽으로 가죠.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물 쪽으로 이제 가보죠. 이 대상물은 이 지문 하나씩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물의 종류해서 이 종류를 일일이 다 볼 필요 없어요. 이 종류는 문장을 막 읽거나 그런 거 필요 없이 한 페이지, 두 페이지 넘겨보세요. 297쪽에 보시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물 종합표 하나 있을 거예요. 그 종합정리표에서 어떤 것들이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고 어떤 건 대상에서 제외되는가, 요것만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돼요. 첫 번째, 양도소득세 대상물 속에 이제 제일 먼저 토지, 건물. 그럼 이제 쉽게 생각하세요. 땅을 팔거나 건물 팔면 양도세 낸다. 그런데 이 토지나 건물은 등기되어 있는 걸 우리 양도해라 그랬는가? 안 돼도 상관없다 그랬는가? 안 돼도 상관없다. 해결했어요. 네,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는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지상권, 전세권, 네, 부동산 임차권. 그런데 부동산 임차권 앞에가 뭐라고 붙었는가 보세요. 부동산 임차권 앞에는 뭐 된 하고 붙었는가? 그러면 여기다는 강조를 해 놓으셔야 돼요. 다른 것들은 우리 분명히 앞에서 배울 때는 등기가 된 것만 세금 물려라 그랬는가? 등기 안 돼도 세금 물려라 그랬는가? 안 돼도. 등기 안 돼도 세금 물려라 그랬는데 부동산 임차권 요거 하나만은 등기가 되어 있어야만 과세가 돼요. 그 이유를 나중에 이제 민법을 좀 더 배우셔야 돼요. 민법을 배워야 되는데 이 부동산 임차권은 민법에서 부동산 임차권은 이걸 채권이라고 그래요. 채권의 형태라고 그래요. 그럼 채권이라는 것은 우리 주머니에 있는 뭐하고 똑같은 말인가요? 돈하고 같은 거예요. 돈. 그럼 돈은 내가 상대방한테 돈을 이렇게 막 팔아먹고 그럴 수 있는 거 없는가요? 내가 1,000원짜리를 앞에 사람한테 1,000원짜리를 주고 10,000원 주라고 하면 주겠는가 안 주겠는가? 안 줘요. 그럴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채권은 실제로 거래를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채권이 물건의 형태로 바뀌려면은 그 채권에다가 무엇을 해야만 물건의 형태로 바꿔지겠는가? 등기해야만 돼요. 그래서 물건의 형태로 바뀌는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 임차권만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이 부분을 문제화시키는 거예요.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그럼 이제 오른쪽에 제외되는 걸 한번 봐보세요. 과세 대상 제외 칸에 보시면 동그라미 3번에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 하고 돼 있죠. 그러면 미등기 상태인 부동산 임차권은 양도해도 양도소득세를 물린다? 못 물린다? 못 물린다. 물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교재 297쪽이에요. 그래서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하지 않는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른 것들은 전부 다 등기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과세가 되는데 누구만 등기된 걸 과세 대상으로 삼아라 그랬는가? 부동산 임차권이에요. 그런데 31회 시험에서는 이걸 어떤 걸 냈냐면 여기를 어떤 걸 냈냐면 국외 자산을 가지고 시험 문제를 냈어요. 이게 31회 기출문제. 그럼 대한민국은 등기라는 제도가 있어요. 지구상에 우리 큰 지구상 있죠. 이 지구상에 등기라는 제도가 모든 국가의 등기라는 제도가 다 있겠는가? 등기라는 제도가 없는 나라도 있겠는가? 없는 나라도 많아요. 등기라는 제도 자체가 없는 데가 많아요. 그러면 외국에 있는 부동산 임차권은 꼭 등기한 것만 세금 물려라 그래야 되겠는가? 외국에 있는 것들은 등기하고 상관없이 물려라 그래야 되는가? 상관없이요. 그래서 국외 자산은 등기 불문입니다. 외국에 있는 물건들은 등기가 되든 안 되든 이런 거 따지지 않아요. 그래서 부동산 임차권이 외국에 있는 부동산 임차권이라 하면 반드시 등기된 것만 세금 물린다. 안 돼 있어도 물린다.
안 돼 있어도 그게 이번 30일의 기출문제 지문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외국은 미등기가 돼도 등기라는 그 개념 자체를 외국 것은 사용을 안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등기 여부를 따지는데 외국하고 관계되어 있는 것은 등기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요.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해서 지문을 이제 찾았어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중에 아파트 당첨권. 자, 당첨권을 세 글자로 줄여보세요. 그래요, 분양권. 자, 이제 분양권. 이 분양권이 내년 1월 1일부터는 완전히 법이 바뀌어요. 지금은 분양권은 올 연말까지요. 올해 연말 12월, 이번 연도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31일, 이번 연도 말 이전에 분양권 계약을 하신 분들은 그냥 그대로 분양권이 권리예요. 내년 1월 1일, 2020년 1월 1일 이후에 분양권을 계약하신 분들은 이제 권리가 아니라 집이에요. 내년부터는 집. 올해까지는 권리. 그러면 지금 분양권 하나를 가지고 있고 집을 하나 가진 사람이면 집이 몇 개 있는 사람인가? 지금 한 개. 지금 12월, 내년 1월 1일 안 됐잖아요. 갑자기 또 똑똑한 레이저 나갈 뻔했어요. 예? 근데 그걸 내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집이 돼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분양권을 올해 하나 가지고 있어요. 올해 분양권 하나 가지고 있고 주택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자, 주택 이렇게 두 개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집이 이렇게 두 개가 됐는가? 하나가 됐는가? 아직은 하나죠. 그런데 내년 1월 1일 이후에 분양권 계약을 하시면은 이제는 집이 몇 개가 돼버린가? 두 개가 되셔버린 거예요. 이제 집 두 채가 돼버린 거예요. 2주택이 돼버린 거예요, 그거. 그럼 이제 골치 아파져요. 그 경우는 2주택이 되면 지금 분양권 말고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려면 1세대 2주택으로 비과세를 못 받아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양도소득세가 진짜 복잡하게 바뀌어요. 보유기간 막 이런 것도 이제 다음 주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할 건데 그 비과세를 잘못하면 내년에 비과세 못 받게 돼버릴 수도 있어요. 비과세 지금은 받을 수 있는데 내년에 가서 못 받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분양권 여기가 지금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아파트 당첨권이 이제 뭘로 바뀌어버린가? 주택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게 주택인가 주택이 아닌가요? 아니죠. 주택 하나는 권리예요. 권리인데 주택수 계산할 때는 이게 주택으로 들어가요. 또 어떨 때는 주택수에 들어가고 또 어떨 때는 주택수에 안 들어가고 막 그래요. 비과세 여부를 따질 때는 주택수에 들어가요. 나중에 세율을 적용할 때는 또 주택수에 들어갈 때도 있고 안 들어갈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 무지 복잡하게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복잡하게 바뀌면 출제위원들이 시험 문제 내겠는가 안 내겠는가? 못 내요. 이번 30일의 시험에서도 세법, 계산 문제 모두 정답 처리돼 버렸어요. 그게 원래는 모두 정답 처리하면 안 되는 건데 모두 정답 처리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문구 하나가 좀 빠졌거든요. 딱 한 개가 빠져가지고 그걸 모두 정답 처리 다 됐어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어제 어떤 분은 저 세법 다 맞았어요. 계산이 틀렸는데 그걸 다 맞다고 해주니까 저 16개 다 맞았어요. 그런 분이 생겼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같은 경우 분양권은 취득할 수 있는 권리예요. 지금까지는 취득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래, 토지 상환 채권, 주택 상환 채권 요거는 공법 시간에 배우게 될 거예요. 토지 상환 채권, 주택 상환 채권. 그러면 이 채권을 가지고 있고요. 이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무엇과 무엇으로 바꿔줄 수 있는 채권이란 이야기인가? 토지와 주택. 그러면 토지와 주택으로 바꿀 수 있는데 지금 토지와 주택이란 이야기인가?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 바꿀 수 있다. 그러면 지금 땅하고 지금 주택은 아니죠. 그런데 팔아먹을 수는 있죠.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물린다 안 물린다? 물린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 거예요. 세법에서.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한 권리. 자, 오늘 이제 집을 하나 살려고 계약을 했어요. 오늘 계약금을 주고 제가 예를 들어 계약금 1억을 줬어요. 1억을 주고 생각해 보니까 도저히 중도금하고 잔금이 좀 걱정스러워. 그래서 이제 오늘 오후에 가가지고 다시 가서 1억 1천만 원 주고 팔아먹어 버렸어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지금 그 집이 내 집인 상태인가? 나는 계약만 한 상태인가? 계약만 한 상태죠. 그러면 계약금만 지급을 하고 그걸 다시 되팔았더라도 나는 양도 대상은 된다, 안 된다?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이것도 열거돼 있으니까. 법에 열거돼 있는 것은 무조건 양도세 대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건 안 돼요. 법에 열거가 되어 있으니까 계약하고 계약금만 지급하고 양도한 권리에 대해서도 이것도 양도소득세 대상이에요. 그런데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이 자꾸 이제 머리를 써요. 어떻게 머리를 쓰냐면 오늘 제가 계약을 하고 앞사람한테 팔았어요. 1억 1천에 팔았어요. 자, 그러면 1천만 원 보태고 팔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또 하루 만에 또 옆 사람한테 1억 2천에 또 팔았어요. 1천 올려갖고. 또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한테 3천, 또 4천, 5천 계속 1천만 원씩 보태서 팔았어요. 그래 놓고 계약서를 나중에 어떻게 쓰냐면 제일 앞에 사람이 제일 뒤에 사람한테 판 것처럼 꾸몄었어요. 그럼 중간에 거래한 사람들은 그 계약서에 기록이 돼 있는가 안 돼 있는가?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사람은 1천만 원밖에 안 받았는데 내가 1억을 받은 것처럼 계약서가 작성이 되니까 내가 1억에 대해서 세금을 물어야 돼요. 그 중간에서 그런 작업을 하신 분들이 누가 그런 작업을 주로 하고 있는가? 덧다방이라뇨. 공인중개사님들이 그러고 있다는 이야기일까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피해를 당하는 사람은 제일 먼저 파는 사람이 피해를 당해요. 그러면 세무서 직원은 제일 먼저 당신 1억 받았잖아요. 나는 1천만 원밖에 안 받았다고 아무리 주장을 해도 내 말을 믿어주겠는가 안 믿어주겠는가? 안 믿어줘요. 해명을 해야 돼요. 해명.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정확하게 해명을 하고 계약서에 빈 공란을 쓰시면 안 돼요. 매수자의 빈 공란을 써놓고 거래를 하고 있어요. 그건 거래가 아니에요. 그거는 중간에 돈 받고 중간 사람 싹 빼내는 거 다 없어지고 마지막 사람한테 계약서 이름이 써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한 권리 이것도 양도 대상은 된다 안 된다? 된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개업을 하실 때 계약금만 받고 그걸 다른 사람한테 넘기더라도 그 차액만큼은 양도세 신고를 해 주셔야 돼요. 이거는 양도 대상이라는 거 꼭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것도 양도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자, 그럼 이제 3번에 기타 자산 나왔을 거예요. 기타 자산. 여기는 안 보셔도 특정 주식 우리 시험범위 아니니까 이건 안 보셔도 돼요. 이런 거 이건 아예 고려상에서 제외시켜 버리세요. 특정 주식 같은 경우는. 그다음 이제 시설물 이용권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딱 하나만 체크하세요. 골프 회원권. 이거 하나만. 그래서 거기 니은번에 보시면 가로에 골프 회원권 등 해가지고 회원권 나왔을 거예요. 그럼 골프 회원권도 등락이 있어요. 골프 회원권 어떤 것은 엄청 비싸졌다고 또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가 주식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골프 회원권도 양도소득세 대상이에요. 그래서 혹시 누가 이번에 나 이 회원권 하나 팔라는데 양도세 어떻게 돼? 그러면 양도세 나와 그래야 된가요? 그건 양도 대상 아니에요 그래야 된가? 나와요. 양도세 대상이에요. 아니 뭘 그런 것도 세금 물린대요. 그럼 우리 뭐라고 대답해야 된가? 그렇죠. 법에 열거돼서 어쩔 수 없어요. 그래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양도 대상은 열거된 것만 세금을 물린다는 거 요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주의할 게 거기에 디귿, 니을 여기 중요 표시하세요. 디귿, 니을에다가 중요 표시하세요. 엄청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디귿하고 니을. 자, 디귿.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건물과 함께 여기 함께에다가 여기에다가 강조하세요. 함께. 자, 함께. 함께라는 단어를 체크하세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그다음에 끝에 영업권 이렇게 밑줄 그으세요. 자, 영업권. 영업권이 뭐냐면 만약에 우리 학원이 여기 지금 우리 학원 이 학원이 이 장사가 너무 잘 된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다른 데서 누군가가 이 학원을 인수하려고 할 때 돈을 더 주겠는가 덜 주겠는가?
지금 현재 이 회사의 자산보다 지금 우리 회사의 자산이 100억이다. 그런데 100억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해가지고 주면 100억보다 더 받는 걸 우리는 뭐라 한다? 영업이 잘 돼가지고 받았으니까. 그게 권리금 영업권이에요. 그게. 그래서 영업에 따른 권리금을 영업권이라고 그래요. 영업이 잘 되면 잘 될수록 권리금도 많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토지나 건물과 함께 영업권이 움직이면 영업권만 따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토지 건물하고 묶어서 계산하기 때문에 이것도 양도소득이 되는 거예요. 토지 건물하고 같이 움직이니까. 그래서 영업권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눠요. 함께 토지 건물과 함께 영업권이 움직이면 영업권도 토지 건물과 같이 움직인다. 그래서 영업권까지도 양도소득으로 잡아요. 그래서 함께 가면 양도소득. 거기 함께는 양도소득. 오른쪽 6번 제외를 봐보세요. 영업권 단독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영업권만 따로. 그러면 영업권만 따로란 이야기는 토지 건물하고 같이 영업권을 받았다는 이야기인가? 권리금만 따로 받았다는 이야기인가? 그렇죠. 권리금만 따로 받으면 단독으로 또는 분리해서 영업권만 따로 받았을 때는 요거는 로또에 당첨된 거랑 똑같아요. 권리금만 따로 받았다는 이야기는 완전 공짜, 꽁돈 얻은 거예요. 꽁돈. 그래서 그걸 기타 소득이라고 그래요. 이런 소득을 기타 소득이라 합니다. 그래요. 두 가지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영업권은 토지 건물과 같이 함께 움직이면 무슨 소득으로 같이 편입이 되고 양도소득 쪽으로 같이 움직이고 영업권만 따로 분리해서 움직이면 무슨 소득으로 떨어져 나가고 기타 소득으로 떨어져 나가요. 이제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복잡해져요. 세금 신고는. 그런데 우리는 이 정도까지만 상담만 해주시면 돼요. 우리는 상담만 여기까지만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니을번에 이축권이라는 게 있어요. 자, 여기도 함께라는 단어 동그라미 치세요. 토지 건물과 함께 이축할 수 있는 권리, 이축권이 함께 움직이며 토지 건물과 이축권이 같이 움직이면 여기도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볼게요. 이축권도 토지 건물과 같이 움직이면 무슨 소득으로 가는 거고? 그렇죠. 양도소득으로 과세가 돼요. 그런데 이축권 오른쪽 이제 날개 또 보세요. 오른쪽 7번. 이축권에서 별도 평가 거기다 체크하세요. 이축권을 별도로 평가해서 그러면 별도로 평가한다는 이야기는 같이 움직인다는 이야기, 따로 움직인다는 이야기인가? 따로 움직이면 이것도 로또하고 똑같아요. 그럼 무슨 소득이다? 기타 소득. 기타 소득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별도로 움직이면 그래서 별도로 평가해서 따로 움직이면 기타 소득. 토지 건물과 같이 움직이면 양도소득. 구분 잘 해주셔야 돼요. 이것들은. 그 정도 하시고 그다음에 동그라미 4번 앞에다가 신설하고 쓰세요. 내년부터 신설이 돼요.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그러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다. 그러면 신탁이라는 거 믿고 부탁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믿고 부탁해서 거기서 받을 수 있는 이익. 그러면 상대방 물건을 내가 보관하고 있다가 뭔가 이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또 팔아먹으면 뭔가 돈 생기겠는가 안 생기겠는가? 생겨죠. 그것도 양도소득으로 이제 들어와요. 근데 이거는 시험에 낼 확률은 거의 희박해요. 이런 것들은. 왜냐하면 이것들은 지금 정착이 되려면 한 3, 4년이 지나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신설됐더라도 크게 시험 문제는 안 나오니까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 영업권이나 이축권, 요것들을 잘 잡아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왼쪽 예제 문제를 가봐요. 자, 왼쪽 페이지 오세요. 문제 풀 수 있겠는가 이제 연습. 이 정도만 해가지고 풀 수 있는가 이제 연습해봐요. 자, 첫 번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을 모두 골라봐라. 자, 첫 번째 1번. 지역권. 296페이지예요. 지역권은 대상 안에 지금 열거돼 있는가 안 돼 있는가? 꼭 생각하세요. 열거된 것은 분명히 열거된 거 요것만 그랬어요.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그랬어요. 그러면 지역권은 열거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으니까 그건 탈락. 자, 기억은 탈락. 부동산 임차권은 반드시 뭐 된 것만. 자, 등기대. 왜 등기된인가? 그 문제 지문으로 올라가서 뒤에 첫 줄 끝에 가로를 보세요. 여기서
자산들은 어디에 있는 자산으로 가정하고 문제 풀어라 그랬는가? 국내. 우리나라 거니까 반드시 뭐 된 것이 과세다. 등기. 만약에 여기를 국외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등기된 것만 과세다. 등기 안 돼도 과세다. 안 돼도.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문제 풀 때는 이렇게 지문 하나씩 문제 풀 때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예, 순간적으로 너무 급하게 풀다 보면 놓쳐버린 것들이 있거든요.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건물이 완성될 때 그 건물과 건물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땅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랬으니까 양도세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다음 영업권 가로를 보네요. 토지 건물과 분리되어 그랬으니까 분리되어 따로 움직이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이다, 기타소득이다. 기타소득이다. 그러면 전세권은 열거돼 있다 안 돼 있다? 돼 있다. 지상권, 전세권 열거돼 있죠. 그러면 문제 풀 때 제일 중요한 게 여기에 그 각각에 대한 해석, 설명이란 이야기인가 종류란 이야기인가? 종류. 그래서 종류 위주로만 보시면 되지 문장을 막 읽고 있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여기는 과세 대상물은 열거된 물건을 찾아라 그러면 열거된 그 물건이 요런 게 물건이에요.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오른쪽 가보세요. 문제 2번. 틀린 걸 찾아라 그랬어요. 무상 이전. 무상 그러면 우리 양도라는 것은 유상이다, 무상이다? 유상. 그럼 무상이었을 때는 양도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럼 하나 해결했죠. 두 번째. 지상권을 양도하면 양도세 물린다, 안 물린다? 물린다. 잘 모르겠으면 얼른 봐야 해요. 다시 보는요.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양도 대상입니다. 그럼 지상권은 대상이에요. 그다음 세 번째, 영업권은 함께 움직이면 양도 대상. 네 번째요. 토지와 함께 이축권도 함께 움직이면 양도 대상. 또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가 안 돼 있으면 양도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문제 지문 올라가 보세요. 국내 걸 물어봤는가 국외 걸 물어봤는가 얼른 보세요. 네. 우리나라에 있는 물건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뭐 된 것만 대상이 된다. 등기된 것만. 봐요. 이 정도 공부했는데도 우리 시험 볼 수 있잖아요. 이게 시험 문제, 기출 문제니까. 그래서 어떤 식으로만 공부하면 되는지를 빨리 터득을 해버리셔야 돼요. 처음에 공부할 때 이렇게 잡아 나가야지 처음부터 그냥 막 무조건 외우기만 한다. 그건 안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놓으시고 이제 한 페이지 넘어가요. 자, 이제부터는 양도라는 개념을 설명을 다시 한번 해드릴 테니까 설명을 잘 들으세요. 거기에 1번 양도의 의의에다 설명이 돼 있어요. 돼 있으니까 막 쓰는 것보다는 그걸 찾아내세요. 이 양도라는 것은 1번과 2번이 있으면 이 둘 중에 하나만 그래야 된가? 둘 다 충족하면 그래야 된가? 둘 다. 양도라는 것은 분명히 둘 다. 자, 그럼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1번하고 2번이 두 개가 동시에 충족하면 이걸 양도라고 그래요. 그러면 1번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물건을 이전하고 두 번째로 대가를 유상으로 받아라. 유상, 무상 상관없다. 유상으로 받으면 이 두 개가 더해지면 양도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그걸 찾아요. 양도라는 것은 첫 번째 줄로 이제 가보죠. 첫 번째 줄 중간 좀 봐보세요. 중간 끝에 봐보세요. 등기, 등록과 관계없이 거기다 밑줄을 먼저 그으세요. 등기, 등록과 관계없이. 그 다음에 세 번째 줄로 내려오세요. 사실상 이전하고 그 다음에 바로 오른쪽에 대가를 유상으로 받는 경우. 자, 이렇게 해결했어요. 그럼 여기까지 해결해 놓고 이제 문제 지문을 출제위원이 어떤 식으로 지문을 만드는가 알려드릴 테니까 이 지문이 지금 설명 들었던 것하고 올바르게 설명하는가 틀리게 설명하는 걸 찾으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문제를 만드시는 분 이렇게 만들어요. 양도란 등기, 등록을 전제 조건으로 합니다. X 틀렸죠? 방금 첫째 줄에 뭘 하겠는가? 등기, 등록과 관계없이 이런 말을 썼어요.
자, 그럼 하나 이제 잡았어요. 등기 등록과 관계없이. 등기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러면 등기 등록이 전제 조건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 두 번째요. 사실상 이전하고 대가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받는 경우 양도라고 합니다. 틀렸죠? 뭐가 틀렸는가? 무상. 유상일 때만 양도가. 그럼 거기에 유상에다만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유상인 경우만 양도가 되고 무상이었을 때는 양도라고 절대 말해서는 안 돼요. 무상이면 양도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자, 그럼 이제 거기에 양가로 1번, 양가로 2번이 이제 해결이 됐어요. 자, 거기에 그러면 양가로 2번 봐보세요.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볼 수 없으며 무상이었을 때는 양도가 아니고 유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만 양도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설을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라는 것은 등기하고 아무 상관없이 물건을 넘겨주고 대가를 유상으로 받으면 그때 양도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결됐으면 이제부터는 양도로 보는 경우 이 부분부터는 문장을 무조건 읽으시면 안 돼요. 이제 스스로 요 두 개의 요 관계를 이전하고 유상이라는 요 말 뜻을 이해하고 거기다가 또 붙이시면 돼. 이제 문장을 읽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문장은 민법에 따른 학문을 거기다 써놓은 거예요. 우리 세법에서 양도로 보는가 안 보는가 요게 아니라 민법 내용이 주를 이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은 그쪽을 먼저 보면 안 돼요. 자, 그럼 매매를 먼저 볼게요. 매매라는 거, 매매 관계라는 것은 내가 가진 물건을 상대방한테 주고 상대방한테 대가를 받아야 되는가요? 안 받아도 되는가? 받아줘. 그럼 자, 넘겨주고 대가 받았다. 두 개가 동시 충족이 됐으니까 우리 이걸 뭐라고 칭한다? 양도. 그럼 읽을 필요 없잖아요. 자, 그래서 매매는 양도. 자, 교환. 교환은 내 물건을 상대방한테 이렇게 넘기고 상대방 물건을 가져오니까 내 거다고 상대방 서로 맞바꿨으니까 자, 주고 받았다. 주고 받았으니까 뭘로 본다? 양도. 그럼 끝. 그래서 매매나 교환은 물건이 넘어가고 대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양도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읽어버리시면 돼요. 그 문장을 막 읽지 마시고. 자, 오른쪽 이제 3번. 현물 출자. 현물 출자라는 뜻풀이를 이제 설명을 들으셔야 돼요. 현물 출자라는 말 뜻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현, 물, 출자. 요거를 그대로 풀어드릴게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물건을 자본으로 제출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 여기서 물건이라는 것은 무엇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란 얘기인가? 이걸 알아야 돼요. 양도 소득세 대상이 되는 물건을. 그럼 어떤 물건도가 아니라 양도 소득세 대상이 되는 열거된 물건을 양도 소득세 대상물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 물건을 법인한테 넘기고 법인으로부터 무엇을 받는 것을 출자라고 한다. 주식. 그 회사 주식. 그러면 그 회사 주식을 내가 사려고 내 주머니에는 돈을 주고 샀는가? 내 물건 주고 샀는가? 물건 주고. 그것도 이 물건이 무엇의 대상이 되는 물건을 주고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 물건을 주고 그 회사의 주식을 가져왔습니다. 자, 내 물건을 주고 나는 뭔가를 받았다, 안 받았다? 무엇으로? 주식으로. 자, 그러면 주고 받았으니까 현물 출자도 뭐가 되고? 양도. 그런데 이제 말을 바꿔볼게요. 내 물건을 회사로 넘기고 회사로부터 주식을 안 받아버렸어요. 내가 이 물건을 회사로 넘기고 받은 게 없어요. 그럼 양도다, 양도 아니다? 아니다. 그냥 해석됐잖아요. 자, 그럼 이제 지문 가보죠. 1번 의의는 현물 출자의 뜻풀이를 써놓은 거예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자, 두 번째 보네요. 두 번째 줄. 과세 대상이 되는 물건을 법인에 현물로 제공하고 주식으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유상 이전으로 봐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밑에 보니까 이제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되는 것은 유상으로 소유권 이전되는 것이 아니므로 양도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랬네요.
그러면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가 서로 합쳤어요. 합병을 하다 보면 합병하면 상대방한테 돈 주고 그런가? 그냥 합쳐버린가? 그냥 합쳤으니까 대가 관계가 있다 없다? 대가 없죠. 대가 관계가 없으니까 그냥 둘이 합쳐버렸잖아요. 그냥 단순히 그냥 합쳐버렸으니까 한 집으로 그냥 묶어버린 것뿐이에요. 그럼 대가 관계가 없으니까 이름만 다른 회사 이름으로 바뀌었지 그 회사 속으로 쏙 들어가 버렸으니까 대가하고 유상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건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근데 거기까지 세부적으로 내지는 않아요. 그래서 문제 낼 때 현물 출자 그러면 지금 현재 가진 물건을 회사로 넘기고 회사로부터 무엇을 받는 걸 현물 출자를 한다. 주식. 요 관계만 알면 돼요. 그래서 주고 받았으니까 양도라고 한다. 이게 현물 출자예요. 그럼 현물 출자는 회사한테 넘기고 회사로부터 주식을 받으면 양도를 하는 거고 만약에 회사한테 넘겼더라도 내가 아무것도 못 받았으면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받아야 양도니까. 자, 그럼 현물 출자까지 해결했어요. 네 번째, 다섯 번째, 4번, 5번 체크하세요. 4번, 5번. 요게 이제 헷갈려요. 자, 4번. 4번은 대물 변제입니다. 자, 그럼 이제 대물 변제는 그림을 하나 그려볼 테니까 이 그림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겠는가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에게 뭔가 잘못을 했어요. 자, 갑이 을에게 잘못을 했어요. 잘못했으면 잘못해가지고 갑이 을에게 이제 너 잘못했으니까 네가 위자료 지급해라. 위자료 지급해. 그리고 위자료를 이제 을이 소송을 했어요. 그랬더니 법원에서 갑에게 너 을에게 네가 잘못했으니까 위자료 지급해라. 근데 위자료 10억 지급해라. 그래서 갑이 나 돈 없어요. 나 돈 없는데요. 그럼 법원이 돈 생기면 줘라 그런가요? 아니면 그래도 줘라 그런가요? 법원은 주라고 하면 돼요. 주라고만. 너 줘라. 너 이자료 10억을 을에게 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갑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이제 상의를 하는 거예요. 야, 내가 10억 돈이 없고 내가 가진 게 부동산밖에 없는데 내가 이 부동산 주면 안 될까? 부동산으로 10억 주면 안 될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을이 안 돼. 10억 줘 그러겠는가요? 그냥 부동산이라도 줘라 그런가요?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은 위자료 현금 10억을 뭐하여 부동산 줬는가? 10억 대신. 자, 그럼 대신이란 말 썼어요. 10억 대신. 자, 10억 대신 갑이라는 사람이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 돈이 없으니까 위자료 10억을 대신해서 본인 소유의 갑 소유의 부동산 얼마짜리를 을에게 넘길 수밖에 없는가? 10억. 자, 부동산 10억짜리를 을에게 대신 이전을 했어요. 자, 10억 이전했어요. 자, 그럼 이제 부동산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물 그러면 되겠죠? 과세 대상물.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찾아볼게요. 용어를 이제 찾아드릴 거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현금 10억을 뭐하여? 대신하여 뭘로? 과세 대상이 되는 물건으로 대신 뭐 했는가요? 갚았죠. 갚는 것을 한자 표현으로 바꾸면 두 글자로 뭘 하는가요? 변제. 자, 됐죠? 그러면 현금을 줘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돈 대신에 물건으로 뭐 했다? 변제했다. 그걸 토탈 네 글자로 읽어보세요. 대물변제. 이게 대물변제예요. 별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물변제를 잘 모르고 막 이걸 외우려고 달라들면 진짜 어려워요. 이런 게. 그런데 실제로 상대방이 나한테 줄 돈이 있어. 그런데 그 사람이 돈을 못 주면 야, 너 뭐라도 대신 줘 그런가? 물건 대신 줘.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했어요. 대신 물건 줘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은 갑에게 너 10억 대신 10억짜리 부동산 줘 그랬어요. 그래놓고 부동산이 넘어왔어. 을에게 10억짜리 부동산이 넘어오면 갑한테 야 10억 줘.
10억 줘 그런가? 이제 10억 없는 걸로 하자 그런가? 자, 그러면 이 10억하고 여기 부동산 10억하고 뭐 했는가? 퉁 쳤네. 퉁 쳤으니까 을이라는 사람은 갑에게 10억을 이 부동산 값, 요 10억짜리 부동산을 10억 주고 산 걸로 보는가요? 그냥 공짜로 가져온 걸로 보는가? 산 걸로.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동산 10억짜리를 을에게 넘기고 10억을 받은 걸로 본다? 안 받은 걸로 본다? 받은 걸로 본다. 그럼 넘기고 받았으니까 이건 양도다, 아니다? 양도다. 해결을 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죠. 별것도 아닌 걸 이렇게 막 문제를 낸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거예요. 다시 가봐요. 대물변제에서는 이제 위자료라는 게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대물변제는 위자료로 현금을 줘야 될 게 있는데 현금 대신 부동산으로 넘기고,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주고, 부동산을 넘겨주고 대신 내가 줘야 될 돈을, 내가 줘야 될 현금을 또 준다는 이야기인가? 현금하고 부동산을 퉁쳤다는 이야기인가? 퉁쳤다. 위자료, 내가 위자료, 현금으로 줘야 될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대신 퉁쳐버렸으니까 넘긴 사람, 부동산을 넘긴 사람 입장에서는 넘겨주고 대가를 받은 걸로 본다? 안 받은 걸로 본다? 받은 걸로 본다. 받은 걸로 본다. 그러면 대물변제도 양도가 되는 거예요. 막 외우는 것보다는 왜 저게 양도구나 이걸 알아야 민법 시간에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민법에서 대물변제는 유상의 이전이다, 무상의 이전이다. 대물변제는 유상이다, 무상이다. 방금 유상이라고 했잖아요. 유상. 대물변제는 내가 돈 대신에 물건을 줬으니까 물건을 주고 돈을 이제 안 줘도 되니까 돈하고 물건하고 퉁쳤으니까 유상 이전으로 봐서 양도 대상이 되는 거예요. 대물변제도 유상 이전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대물변제 1번. 의의는 대물변제 지금 설명하는 거니까 의의 설명이니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두 번째, 니은. 두 번째, 2번 있죠. 내용. 요게 중요한 사례예요. 지금 설명했던 내용을 요약을 해볼게요. 자, 두 번째 줄로 가보세요. 자, 두 번째.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그 위자료 지급에 가름하여, 가름을 우리 뭘로 생각하면 된가? 대신. 위자료 지급, 그러면 돈 대신,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무엇의 소유권을 이전해주며,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주며, 넘긴 사람은 그 부동산을 공짜로 준 걸로 봐라, 돈 받고 준 걸로 봐라. 그래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것은 그 자산을 뭐 한 걸로 본다? 양도한 걸로 본다는 이 말은 유상 이전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이제 어느 정도는 이해했죠? 그럼 이제 이걸 변칙으로 알려드릴게요. 이제 문제 푸는 변칙을 알려드릴게요. 위자료라는 말이 딱 뜨면 위자료 대신 부동산, 위자료를 대신해서 부동산 그러면 내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뭐 한 거나 똑같이 해석해라. 돈 받고 팔아먹은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대물변제, 위자료는 매매예요. 매매 관계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거는 넘긴 사람은 너 양도세 내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혼하면서 위자료 쪽으로 받은 부동산, 내가 현금을 받아야 되는데 현금 대신 상대방이 나에게 부동산을 넘기며 그 부동산을 넘겨준 사람은 양도소득세 대상은 된다, 안 된다? 된다. 상대방이 양도세 대상이 되는 거예요. 부동산으로 넘겨주면. 현금으로 주면 양도가 아니지만 부동산으로 넘겨줬을 때는 그 부동산을 상대 배우자 되는 그 이혼한 분에게 넘기면서 부동산을 넘기고 돈 받은 걸로 보기 때문에 양도세를 부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상담하러 오셔가지고 제가요 돈이 없어서 이혼 이자료조로 부동산을 넘기려는데 그 부동산 넘기면 양도세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중개사 사무실에 그런 거 뭐 양도세 안 나와요 막 그래버려요. 그런 건 이혼 이자료인데 무슨 양도세 나와요 막 그래요. 만약에 양도세 나오면 내가 그거 다 물어줄게 막 그래. 그러면 다 물어줘야 된가 안 물어줘야 된가? 물어줘야지요. 이렇게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자료조로 돈을 주면 상관이 없는데 돈 대신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줘 버리면 그 부동산을 그냥 준 걸로 봐라, 돈 받고 준 걸로 봐라. 돈 받고. 그러면 양도냐? 그건 양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넘기고 대가 받은 거니까 양도로 보겠습니다. 대물 변제는 양도로 보는 거예요. 자, 5번. 부담부 증여로 가네요. 이제 부담부 증여도 그림을 하나 그려볼 테니까 이제 부담부 증여도 많은 분이 상담하러 와요. 증여자와 수증자. 자, 증여자와 수증자. 그러면 증여자와 수증자 이 사람 중에 두 사람 중에 누구 한 사람은 죽었는가요? 둘 다 살았는가요? 둘 다 살았어요. 둘 다 살아있으면 증여. 둘 중에 한 사람이 죽어버리면 상속. 자, 살아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넘겨준 사람은 증여자다, 수증자다? 증여자. 여기는 수락, 받은 사람. 증여를 수락한 사람. 그래, 오케이. 내 거 받은 사람. 받은 사람은 수증자. 준 사람은 증여자. 자, 그러면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이렇게.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부동산. 자, 오늘 증여 얼마짜리 하나 받아보고 싶은가요? 100억. 자, 크게 놀아요. 이제 학원을 잘 다닌다고 집에서 그럼 100억짜리 부동산 내가 줄게 그랬어요. 100억짜리 부동산 준다고 하네요. 그러면 이게 학원 다닐만 하네. 그럼 내년에 또 학원 다녀야 된가요? 그냥 올해만 다녀야 된가요? 다니면 계속 준다는데. 아, 그래도 안 돼요? 그래서 100억 있으면 말지 뭘 또 받으려고 그래요. 100억 이제 증여를 받았어요. 그럼 증여를 받은데 준 사람이 내가 100억짜리를 줄 테니까 100억짜리 건물을 부동산 이 빌딩 줄 테니까 내 대신 이 부동산 때문에 내가 은행에 빚진 게 있는데 네가 좀 갚아줄래? 그러면 이 부동산을 증여를 하면서 증여자가 본인의 채무를 부담시키면서 증여하는 것을 부담부 증여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채가 부담된 증여다. 그래서 이걸 부담부 증여다 그래요. 부담부 증여는 부채가 부담된 증여란 이야기예요. 그러면 부채를 채무라고 그래요. 그럼 채무를 근데 증여자 입장에서 나에게 100억짜리 건물을 준 사람, 부동산을 준 사람이 내가 이 부동산 때문에 은행에 빚이 한 120억 있는데 120억 네가 갚아주고 이거 가질래? 그러면 오케이 그래야 된가? 싫어 그래야 된가? 안 돼. 나 그렇게 못해. 그런데 갑자기 이 부동산이 2배를 떼어가지고 200억이 돼버렸다. 그러면 그래도 싫어 그래야 된가? 오케이 그래야 된가? 사람이 이상하네. 아니 돈 되면 받는다고 돈 안 되면 안 받는다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채무를 예를 들어서 채무를 20억을 부담을 시켰다고 생각해 봐요. 자, 그러면 증여자가 부동산 100억짜리를 수증자에게 넘기면서 자기가 갚을 돈 얼마를 대신 갚아주라 하고 이걸 넘겼는가요? 20억을 좀 네가 부담해주고 요 건물, 요 부동산 100억짜리 너 가져 그랬어요. 그랬더니 수증자가 알았어요. 자, 알았어요. 채무 20억 뭐 이 정도는 내가 인수하죠 뭐. 자, 인수라는 단어를 설명을 할 건데 요걸 다 알면서도 해석이 안 되는 분들 많아요. 상대방 증여자가 지금까지 20억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수증자가 증여자를 대신해서 20억을 갚아주기로 수락. 그렇게 하기로 하고 도장 찍는 걸 그래요. 도장. 그래서 상대방의 채무를 내가 인수하기로 하고 수락하고 도장 찍는 것을 인수라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상대방 대신 20억을 갚아주기로 내 도장을 찍어버렸으니까 이제 나는 증여자 대신 은행에다 얼마를 갚아줘야 된가?
20억을 갚아줘야 되니까 증여자 입장에서는 100억짜리를 나에게 넘기고 얼마 받은 거나 똑같은가요? 그렇죠. 20억 받은 거나 똑같죠. 그러면 이만큼은 양도로 봐요. 그리고 양도라는 것은 얼마 분의 얼마가 양도란 이야기인가? 전체 100억 분의 20억. 요게 양도란 이야기예요. 그럼 양도는 전체 몇 프로만 양도다? 공인중개사 하실 분들이니까 20%라는 거 아시겠죠, 이거? 100분의 20이니까 20%라는 거 알죠? 20%가 양도예요. 이만큼만 양도입니다. 그러면 전체 100억이 양도가 아니라 100억 중에 얼마만 양도로 잡겠다는 이야기인가? 20억만 양도로 잡겠습니다. 요 20억 요것만 양도로 잡고 나머지 80억은 뭘로 잡는다? 증여. 그러면 채무 인수 이외 나머지는 증여로 잡겠습니다. 요 부분이 30회 기출문제 계산 문제로 출제했던 내용이에요. 요게 30회. 그래서 30회 시험에 이게 나와가지고 31회 때 이런 거 안 나와요 그랬어요. 32회 때는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이제. 부담부 증여는 실무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계속 문제화되는 거예요. 올해도 부담부 증여는 이게 문자 계산으로 나오지 않고 올해는 지문 한 줄이 출제됐어요. 지문 한 줄. 계속 나온다는 거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부담부 증여는 부채가 내가 증여를 하면서 대신 증여한 사람이 무엇을 떠넘기는 거. 채무. 부채를 떠넘기면서 증여하는 것을 통칭해서 이름을 부담부 증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담부 증여에서 이제 볼게요. 부담부 증여라는 것은 증여. 내가 가진 물건을 상대방에게 넘겨주죠. 넘겨주는데 상대방의 채무를 내가 인수했으며 상대방이 갚을 돈을 내가 인수했으니까 그만큼은 돈을 준 걸로 본다? 안 준 걸로 본다? 준 걸로 본다. 그러면 채무 인수한 만큼은 뭘로 보고? 양도. 인수한 만큼은 양도. 채무 인수 이외는 대가를 준 걸로 봐라? 안 준 걸로 봐라? 안 준 걸로 봐라. 대가 관계가 없다. 대가 관계 없으니까 양도다? 양도 아니다? 양도 아니다. 양도 아니면 뭐예요? 물어보면 증여예요. 이러면 돼요. 근데 시험에서 이런 거 이거 양도 아니면 뭐예요? 이런 거 물어보지도 않아요. 양도인 것만 물어봐요. 시험은. 자, 그러면 이제 채무 인수까지 남았어요. 그러면 동그라미 2번 내용을 봐보세요.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상당에 거기다 밑줄 그으세요. 자, 채무액 상당. 수증자가 인수했어요. 내가 인수했으니까 인수한 만큼은 돈을 준 걸로 봐라? 안 준 걸로 봐라? 준 걸로 봐라. 준 걸로 보니까 뭐 한 걸로 본다? 양도한 걸로 본다. 그래서 유상 이전으로 보아서 증여자에게 양도세를 과세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니은. 채무인수 이외. 거기까지만 밑줄 그으세요. 채무인수 이외. 채무인수 이외는 대가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없죠. 대가관계가 없기 때문에 수증자에게 무슨 세를 물린다? 증여세를 물리겠습니다. 그래요. 그 정도까지만 이해하시면 되지. 자, 부담부 증여 익혔어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그러면 301페이지로 오세요. 301페이지에 양가로 7번을 보세요. 공매, 경매. 이제 공매라는 것은, 자, 공매는 뭐냐면 공공기관에서 매각하는 거예요. 공공기관은 주로 어디를 말하는가? 공공기관. 그냥 국가라고 생각하세요. 공공기관, 세무서 같은데 이렇게. 국가에서 매각했다. 그럼 이제 제가 세금을 안 냈어요. 자, 이제 세금을 안 냈다고 봐요. 제가 세금을 안 내니까 제 재산을 국가가 압류를 해가지고, 내 것을 압류해가지고 세무서에서 내 물건을 팔아버렸어요. 세무서에서 이 물건을 공매로 팔 때는 공짜로 팔아버린가? 돈 받고 파는가? 자, 그럼 세무서에서 넘기고 대가 받았으니까 공매는 양도다, 양도 아니다? 양도다. 그럼 경매, 법원에서 경매로 물건을 팔 때도 돈 받고 판다? 공짜로 넘겨버린다? 돈 받고. 자, 그러면 내 부동산이 정부에게 수용을 당하면 나는 정부에게 너 가져가고 그냥 줘버린가? 보상 바꿔주는가? 주고받았으니까 양도. 자, 다 됐죠? 그래서 공매, 경매, 수용 모두 다 양도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공매, 경매, 수용 타이틀만 체크하세요. 동그라미 1번 공매, 경매, 수용.
타이틀만 체크해 놓으시고 요건 양도로 봐요. 그런데 오른쪽 참고를 주의하세요. 거기다가 중요 표시하세요. 요거는 이제 중개사법까지 배워야만 이해가 돼요. 지금은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자, 제가 물건을, 요게 제 물건이에요, 지금. 제 건물이에요. 내 건물인데, 제가 이 건물 하나 들고 있는데, 친구가 오늘 몇 년 만에 친구가 찾아왔네. 몇 년 만에 한 번씩 찾아오면 친구가 반가운가요? 뭔가 이상한가요? 뭔가 좀 이상하죠. 몇 년에 한 번씩 연락 오면, 어쩌면 연락 오면, 이것도 뭔 친구가 또 뭔 부탁하려고? 그러고 이제 해봤더니, 그냥 하다가 막 이제 이런 얘기 하다가 이제 본론이 나오기 시작이에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은행에 대출을 받으려는데 내가 가진 내가 담보를 잡힐 수가 없어서 혹시 네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 담보로 좀 잡혀주면 안 될까? 내가 이거는 빌리면 내가 사업장으로 쓸 건데 진짜로 급해서 그런데 내 이거를 절대 떼어먹지 않을게. 응? 그리고 떼어먹지 않을게 그래요. 그러면서 속으로 뭐라 하냐면 내가 떼어먹으면 떼어먹진 않는데 안 갚으지 떼어먹겠냐 그래. 절대 떼먹질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속마음은 들키진 않아야 돼요. 그럴 때. 그래서 이제 일단 그렇게 해서 내가 가진 이 아파트를 친구 대신 담보로 잡혔어요. 자, 친구를 믿고 이거를 은행에다 담보로 잡혔어요. 그럼 은행에서는 그 돈 빌린 사람의 물건을 잡고 있는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잡고 있는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잡고 있죠. 그런데 그 친구가 돈을 갚지 않으면 은행은 그 물건이 다른 사람 물건이니까 돌려주겠는가요? 경매로 팔아버리겠는가? 경매로 팔아버리죠. 아니 이거 왜 남의 걸 막 팔고 그러신가요? 그래요. 담보로 잡히셨잖아요. 그러면 경매로 넘어가는데 물건 주인이 급하니까 자기가 가서 돈 주고 그 물건을 찾아와. 그러면 내가 내 것을 경매나 공매에서 다시 재취득하는 것은 내가 나한테 팔았다고 볼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없어요. 그게 나중에 이제 중개사법 시간에 배워야 돼요. 어떻게 배우냐면 당사자 본인은 공매나 경매 원래는 참여할 수가 없어요. 참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 물건을 잡힌 사람은 자기가 돈 빌린 사람인가 돈 빌린 사람이 아닌가요? 직접 당사자 아니죠. 그래서 본인 이 물건 주인은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대출 받았던 사람 그 사람은 이거 참여할 수 있는 거 없는가? 없어요. 그 사람은 안 돼요. 이걸 중개사법 시간에 배우셔야 돼요. 세법은 약간의 그런 법하고 좀 달라요. 이거는 자 그럼 가보죠. 자기 소유 재산을 제3자의 채무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해당 담보 자산이 경매 개시되어 그 다음부터 밑줄 그어보세요. 자, 당초 소유자가 자기 명의로 경락받은 경우에는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내가 내 것을 공매나 경매로 재취득했을 때는 양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이제 다시요. 일반적인 공매나 경매는 양도로 본다? 안 본다? 본다. 보는 거예요. 일반적인 공매나 경매는 양도예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 물건을 공매나 경매로 재취득하는 것은 요거는 양도다, 양도가 아니다. 양도가 아니다. 그거는 양도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자, 해결됐죠? 약간씩 세법이 일반 법하고 충돌된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양도로 보지 않는 거. 무상이자. 무상 이전으로 가보죠. 자, 무상은 그냥 칠판만 보고 풀어볼게요. 넘겨주기는 주는데 무상이니까 대가는 없다. 대가 없으니까 양도가 아니다. 끝. 됐죠? 됐어요? 그래서 무상이자는 양도가 아닙니다. 자, 한 페이지 넘어가요. 이제 양도 담보 그랬네요. 양도 담보 조심하셔야 돼요. 자, 양도 담보라는 말 자체가 뭔지를 생각해 봐요. 자, 양도했어요. 양도 담보라는 이야기는 내가 상대방한테 돈을 좀 빌렸어요. 돈을 빌리고 약속을 내가 못 지킬 것을 대비해서 상대방한테 그러면 내가 약속을 못 지키면 내가 대신 이 물건 줄 테니까 이 물건 네가 가지고 있어 하고 상대방한테 담보로 잡힌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한 날짜에 제가 돈을 갚지 못하면 그 물건의 소유권이 그대로 남아있어야 되는가 넘어가 버린가요? 넘어가요.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 소유권을 넘기기로 하는 담보를 무슨 담보라고 한다?
그걸 양도담보라고 하는 거예요. 양도담보라는 것은 소유권이 넘어갈 조건으로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양도담보라고 그래요. 소유권 넘기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담보로 잡히는 것을 양도담보라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걸 담보로 잡히는 순간은 소유권이 넘어갔는가 안 넘어갔는가? 안 넘어갔죠? 자, 해결해봐요. 일반적으로 담보로 지금 잡혔더라도 일반적으로 이 물건을 담보로 잡혔더라도 소유권이 지금 당장은 넘어갔다 안 넘어갔다? 저 안 넘어갔죠? 그런데 내가 담보로 잡힌 이유는 상대방한테 뭐 할 게 있으니까 담보로 잡힌다. 담보로 잡힌 사람이 문 받을 게 있어요. 줄 게 있으니까. 그렇죠? 담보로 잡힌 사람이 받을 게 있으면 문 담보로 잡히겠어요. 줄 게 있으니까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줄 게 있으니까 돈 빌려 쓴 적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빌려 쓴 적이 있으니까 내가 네 돈 빌리고 언제까지 갚을게. 내가 12월 말까지는 이 돈 꼭 갚을게. 내가 너를 못 믿고. 그럼 대신 이거 잡고 있어. 자, 이거 잡고 있으면 내가 그날까지 못 갚으면 너 이거 가지라고. 그러면 상대방을 믿는가 이제 안 믿는가? 믿죠. 상대방을 믿는가요? 물건을 믿는가? 물건을 믿는 거죠. 상대방은 절대 돈 빌려준 건 안 믿어요. 그래서 물건을 믿고 있다가 그 돈 안 갚으면 그냥 주머니 넣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반적인 경우는 담보는 지금 손에 들고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양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내가 돈 갚을 게 있어요. 대신에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못하면 지금 담보로 잡혀 있는 게 변제에 충당이 돼버렸네요.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담보물이 변제 충당이 됐다는 이야기는 내가 그 사람이 약속을 지키지 못해가지고 내가 들고 있는 담보물하고 내가 받을 돈하고 퉁 쳐버렸죠. 충당했으니까, 퉁 쳤으니까 나는 이제 상대방 물건 내가 손에 들고만 있는가 내 걸로 넣어버렸는가? 내 걸로 넣어버렸죠. 그럼 소유권 움직였네. 소유권이 움직였으니까 이때는 뭘로 본다? 그럼 상대방 입장에서는 양도세를 그때 물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가보죠. 자, 1번. 1번은 원칙적으로는 양도 담보로 제공한 것은 양도 대상 자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 둘, 세 번째, 네 번째 줄 끝으로 가보세요.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세요. 등기의 형식은 양도이나 실질 담보 이전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거기만 밑줄 그어놓으세요. 원칙적으로는 양도소득세가 아직은 과세가 안 돼요. 그런데 동그라미 2번에다가 중요 표시하세요. 동그라미 2번. 자, 동그라미 2번 가보죠. 예. 첫 줄 끝으로 가요. 계약을 위배하거나 채무 불이행으로 양도 담보된 자산을 변제 충당한 때 거기다 강조하세요. 변제 충당. 변제 충당이라는 것은 그걸 소유권 이전이라고 쓰세요. 거기다가 밑으로 화살표 내려가지고 그게 소유권 이전이라는 뜻이에요. 변제 충당이 됐어요. 이 말은 지금 내가 내 손에 들고 있는 담보물에 소유권이 가만히 있더란 이야기인가? 소유권이 넘어가 버렸다는 이야기인가? 소유권이 상대방한테 넘어가고 내가 상대방한테 이미 돈 빌린 적이 있으니까 넘겨주고 대가를 받았으니까 나는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양도로 본다예요. 세 번째 줄에 있죠. 이를 양도로 본다. 그래서 양도 담보 같은 경우에 문제 낼 때 어떻게 내냐면 일반적인 아무 말 없이 양도 담보로 소유권이 움직였어요. 그러면 이건 양도다, 양도 아니다. 양도 아니다.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담보로 넘기는 건 아직은 양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담보물이 채무 변제에 충당이 됐어요. 그러면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갔으니까 이거는 양도가 된다, 안 된다? 그때 가서 양도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변제 충당이 되면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요거는 양도로 보겠습니다. 이제 환지 처분. 자, 환지요. 환지라는 것은 땅을 바꾸는 거예요. 이제 구획정리 사업을 하면서 땅을 바꾸면서 지목, 땅의 이름과 땅의 번지가 바뀌었습니다. 땅의 이름하고 땅의 번지가 바뀐 것은 예를 들어 볼게요. 책상 정리를 하다 보니까 책상을 밖으로 다 빼고 청소하고 책상을 여기다 갖다 붙이다 보면은 이 책상 줄이 똑같은 번지가 오겠는가? 다른 번지가 배정이 될 수도 있겠는가? 다른 번지 배정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지목과 지번이 변경이 됐다는 이야기는 실제 소유권이 움직이더란 이야기인가? 번지 배정만 바뀌더란 이야기인가? 번지 배정만. 번지 배정만 바뀌기 때문에 요거는 아무것도 아닌 걸로 봅니다. 그래요. 자, 그럼 이제 거기에 동그라미 2번에 두 번째 줄 기억의 두 번째 줄로 가세요. 자, 기억의 두 번째 끝에요.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볼 수 없다. 자, 그래서 지목이나 지번이 변경이 되거나 보류지로 충당이 되는 경우는 양도가 아직은 아닙니다. 이제 보류지가 뭔지를 설명을 해야 돼. 이제 보류지. 왼쪽에 날개 들어 있어요. 그런데 그거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이 보류지라는 것은 환지, 땅 구획정리사 하면 반드시 피다 보면 반드시 펴가지고 번지를 다 배정하고도 여유가 남는 땅이 있어요. 남은 땅이 있으면 그 남은 땅은 땅 주인들이 사업한 사람에게 공사비로 그냥 주기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보류지로 충당한다는 이야기는 이 환지하는 그 사업 시행자에게 공사비를 지급을 해야 돼요. 자, 공사비를 지급을 해야 돼요. 공사비를 지급을 해야 되는데 공사비 돈을 못 주겠으니까 땅 주인들이 대신 우리에게 공사하고 우리에게 배정하고 남은 땅이 있으면 그 땅을 너 가져. 자, 그러면 이제 땅을 넘겨줘 버린 거예요. 그럼 땅 주인들이 우리에게 배정하고 남은 땅이 있으면 그 남은 땅을 사업 시행자에게 그냥 줘버리는 거예요. 그럼 사업 시행자에게 넘겼으니까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땅을 받고 공사비 대신에 땅 받았으니까 앞에서 배운 뭐하고 똑같은 논리인가요? 대물 변제. 그럼 대물 변제니까 원칙은 양도로 본다, 양도가 아닌 걸로 본다. 양도로 봐야죠. 그러면 땅 주인들이 잠깐만 지금 무슨 소리 하는가요? 아니 환지 작업을 하면서 우리가 남은 땅을 사업 시행자에게 가져가라고 줬는데 왜 나한테 양도세 물리고 그런가요? 그럼 내 땅 빼. 야, 내 땅 환지하지 마시고 내 땅은 놔두고 하라고. 내 땅은 다 놔두고 하시라고. 아니 그러면 이 땅이 안 되면 이게 환지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세금 물리지 말든지. 아니 세금 물리면 나는 안 한다고. 나는 대상 내 건 빼고 하라고. 이렇게 너무 환지하는데 세금을 물리면 땅 주인들이 환지 작업하는 걸 방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정부가 특별히 보류지로 충당하는 것은 양도가 아닌 걸로 특별한 규정으로 세워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보류지로 충당은 원칙은 대물 변제라 양도에 해당은 되지만 정부가 특별 케이스로 이런 경우는 양도가 아닌 걸로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시험 볼 때 조심하셔야 돼요. 보류지의 충당은 원래는 대물 변제예요. 대물 변제인데도 양도가 아닌 걸로 규정된 것 이거 하나가 딱 유일하게 있어요. 이거 하나 유일하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기억번에 두 번째 줄 끝에서부터 다시 보세요.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이 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볼 수 없습니다.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는 양도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까지 하시고 시간이 또 너무 많이 돼버렸네요. 여기까지만 먼저 해주세요.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시간이 이제 원래 여기까지 끝까지 가야 되는데 이제 304페이지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까지 가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이 부분부터 여기 끊어가지고 공유물의 분할부터는 세 번째 시간으로 갈 테니까요. 잠시 쉬었다가 진행을 하죠.